네, 오늘은 8장 그래프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요, 처음에는 R로 만들 수 있는 그래프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그래프인 산점도,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상자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네 가지가 이런 거예요. 점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XY축에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막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X값에 따라서 Y값을 막대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계열 그래프라고 해서 이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래프죠. 뭐 주식에서의 주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상자 그림이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버블 차트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버블로서 이렇게 크고 작은 중요도를 표현하는 그런 차트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래프는 어떤 대상들이 관련이 있으면 연결이 되고 관련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산수학 조합론 시간에 그래프 이론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 그래프는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색깔로서 이렇게 뭔가 차이점, 뭐 인구라든지 어떤 것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3D 그래프는 이렇게 3차원에 있는 어떤 대상을 그리는 혹은 XY축에서의 어떤 함수값을 높이로 그리는 이런 그래프를 말합니다. 오늘은 아까 설명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산점도 그래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점도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XY축의 관계를 점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패키지는 ggplot2라는 패키지고 이것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의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배경 설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축 X축, Y축 같은 것을 설정을 하는 것이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어떤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점인지 막대인지 선인지 3단계에서는 추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축의 범위라든지 Y축의 범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산점도 그래프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요. 포인트를 가지고 XY의 관계를 표현한 그래프를 말하는 거죠. 보면은 이건 ggplot2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드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ggplot이라는 걸 쓰고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에 두 가지 큰 정보가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정보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쓸 것인지, 두 번째는 X축과 Y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S는 axis에서 온 거죠. 그래서 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X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고요. 이런 세로축은 Y축에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MPG라고 하면 MPG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X축을 뭐로 잡냐면 디스플로 잡는 거죠.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말해요. 그 다음에 Y값은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그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식이 나올까요? 이렇게 X가 크면 클수록 Y가 커질까요? 아니면 X가 크면 클수록 Y가 작아질까요? 보통은 배기량이 크면은 차가 큰 차고요. 중형차고 아니면 대형차고 차가 크면 클수록 연비는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 이런 식의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과 고속도로 연비 간의 반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방금 한 부분이 여기까지인데 뭘 더 추가할 수 있냐면은 방금 한 거에서 이걸 설명 안 했죠. geo 언더라인 포인트라고 하면 geo는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기하학이니까 뭔가 그림으로 표현하자는 얘기고요. 포인트니까 점을 이용해서 표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방금 설명한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 프레임과 축을 정의하고 gg+로 그 다음에 더하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정할지 어떤 형태로 그릴지를 정하고요. 여기서 포인트 산점도를 이용해서 그리겠다는 것이고 플러스 다음에는 x, y 축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x의 x림 그러면 x의 리밋이니까 x의 한계점을 지정한 거죠. 3에서부터 6까지로 한계로 잡는다면 x 좌표의 값이 3에서부터 6까지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하고 y림하고 10에서 30 그러면 y의 범위를 10에서 30으로 줄인 그 범위 내에서의 그림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ggplot 함수의 구조는 ggplot을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어디서 가져올지 정하고 그 다음에 AES를 통해서 XY축이 뭐가 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그래프의 종류를 정하죠. geo 언더라인 포인트는 점을 이용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플러스 xlim하고 3,6 이런 것은 이제 세부적인 설정이죠. 그래서 x값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보통은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드할 때는 잘 줄바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플러스가 나올 때마다 줄을 바꿔주면 보기가 좋아지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서 들여쓰기를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문단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앞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위구나 라는 것을 문단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꼭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7장까지는 우리가 그래프로서 qplot이라는 걸 썼었어요. qplot은 가장 간단한 그래프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걸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ggplot이라는 것은 더 다양한 방법의 그런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어서 최종 보고용으로 사용하는 함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혼자서 해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mpg 데이터와 미드웨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mpg 데이터의 cty 도시 연비와 hwy 고속도로 연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x축은 city, y축은 highway로 된 산점도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ggplot에서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가 있대요. 이것은 인구 통계 정보를 담은 거래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전체 인구와 아시아 인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x축은 pop total, population total. 그래서 전체 인구고 y축은 pop Asian. 그래서 아시아 인구일 때 그 x축과 y축에 대한 산점도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고요. 전체 인구는 50만 명 이하, 아시아 인구는 1만 명 이하인 지역만 산점도에 표시되게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행을 제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필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x림과 y림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게 더 간단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막대 그래프를 생각해 볼 건데요.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bar chart라고 하고요. 막대의 길이로 어떤 데이터의 크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별 소득 차이처럼 집단 간의 차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막대 그래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COMCOL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COM ba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비교해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평균 막대 그래프를 이용할 건데 이걸 이용해서 구할 거고요. 먼저 평균에 관한 집단별 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집단별로 평균의 표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룹 언더라인 by summarize로 해결을 해왔죠. 그래서 먼저 dplyR이라는 패키지를 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mpg로부터 이런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df 언더라인 mpg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가져올 건데요.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MPG에서 그룹 by하고 drive 구동 방식에 의해서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mean highway 그래서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요. 그러면은 df underline mpg를 컨트롤 엔터로 쳐주면 어떻게 되죠? 이런 더 훨씬 간략한 데이터 프레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drive라는 구동 방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mean underline highway라는 고속도로 평균 연비가 나와서 4FR에 대해서 각각의 평균 연비가 얻어지는 이런 간략한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드라이브에 따라서 고속도로 평균 연비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걸 비교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ggplot이라는 걸 쓰고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데이터는 df underline mpg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axis x축은 drive를 쓸 거고요. y축은 고속도로의 평균 연비를 쓸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걸 이용하냐? GOM underline column COL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높이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구동 방식마다 높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X좌표와 X축과 Y축이 결정되어 있을 때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명령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죠. 이 막대를 큰 거부터 작은 거 혹은 작은 거부터 큰 거로 그렇게 정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는 방법은요. X축을 잘 설정해 주면 돼요. X축에 reorder라는 명령어를 넣고요. 그 다음에 drive에 대한 것을 X로 놓을 건데 drive의 순서를 뭐로 할 거냐면은 minus mean underline highway 그러니까 mean underline highway가 마이너스 점점 작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드라이브의 순서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아지는 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주게 되면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요.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빈도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만약에 ggplot이고요. 이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구동 방식이고요. 구동 방식에 따라서 차량의 종류가 몇 대씩 있는지를 그냥 알고 싶어요. 빈도수를 알고 싶을 때는 ggplot하고 데이터는 mpg 데이터 프레임이 어디서 가져올지는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x축은 의미가 있지만 y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수니까. 그래서 x축을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geom r라는 걸 쓰면은 그러면 이 높이가 count 그러니까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라는 구동 방식이 가장 많은 거고 R이라는 구동 방식이 가장 적은 게 되겠죠. 이제는 조금 바꿔서 X의 하이웨이라는 그런 고속도로 연비로 적게 되면은 고속도로 연비에 따라서 카운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빈도수를 얻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은 연비는 여기서 얻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얻어지죠. 뭔가 이렇게 고르게 되지는 않고 들쭉날쭉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eom underline bar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geom underline col과 geom underline bar를 여러분들이 잘 차이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geom underline column은 x 좌표와 y 좌표를 정했을 때 그것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것을 말하고요. geom underline bar는 x 좌표만 알 때 그것의 개수를 표현할 때 쓰는 막대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잘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한번 해보기를 해볼까요?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회사에서 생산한 SUV 차종의 도시 연비가 높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SUV에만 관심이 있고 도시 연비에 관심이 있는 거죠. SUV 차종을 대상으로 평균 CTY가 가장 높은 회사 5곳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보세요. 막대는 연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세요. 이것도 방금 했죠. 두 번째 질문은 자동차 중에서 어떤 클래스가 가장 많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류별 빈도를 표현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죠. 힌트는 첫 번째는 뭐 필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SUV만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룹 언더라인 by summarize를 이용해서 회사별 시리를 구하고 뭐 어레인지 같은 것도 해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geom 언더라인 컬럼 이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geom 언더라인 바를 이용해야 빈도 막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파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